안녕하세요. 저 2018년도 하반기 운영 이제 통합심사 절차 그리고 개요를 설명을 해드릴 직채훈련 심사센터 윤재호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앞서서 저희 센터장님께서 정책 방향과 이제 추진 방향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다고 하면 저는 이제 심사 이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앞서서 너무 강조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겹치는 이제 중복 내용은 저도 좀 스킵하고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합심사 개요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신청 대상, 그리고 신청 자격, 그리고 이제 바뀌게 되는 이제 훈련 기간 신청 한도 수, 그리고 신청 기간 및 방법, 기타 유의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 대상입니다. 통합심사에 이제 들어오는 과정들은 보통 실업자, 재직자 과정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실업자에서는 흔히 이제 계자제라고 하는 실업자 일반 과정, 그리고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 훈련 해서 실업자 국기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재직자 훈련은 이제 근로자 개인이 훈련 기관에 가서 들을 수 있는 근로자 개인 훈련이 있고, 사업주가 훈련 기관에게 훈련을 위탁하는 사업주 위탁 훈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 사업을 저희 통합심사에 포함돼서 저희가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신청 자격 유의사항인데요.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이 되거나 혹시 신청하셨다고 하더라도 모두 일괄 부적합 처리가 되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면은요. 관련 법령, 이제 저희는 모두 다 이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서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법령에 따라서 해당 기관이 이제 행정처분 받았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전과정 위탁이 제한이 되거나 이제 행정처분 받은 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제가 동일성 판단 후에 그 과정은 바로 부적합이 되는 거고요. 혹은 뭐 이제 잘 이제 1년 인증 받고 운영하시다가 행정처분 이후로 인증 등급이 취소된 경우,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에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신규 훈련 기간도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원래는 신규 인증평가 결과 발표한 다음에 1년 인증 기간만 통합심사에 이제 신청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신규 기간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과가 아무래도 통합심사 신청 이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1년 신규 기간 인증평가 신청하신 기간은 통합심사 신청은 가능하시지만 결과가 인중예로 나오실 경우에는 자격이 미달되시기 때문에 모두 부적합 처리된다는 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청 한도수. 이제 앞서서 이제 변화되는 부분은 이제 설명을 이제 많이 드렸고요. 신규 기간 같은 경우에는 총 10과정을 이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실업자 과정은 5개 과정까지 신청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신규 기간이다 라고 하면 재직자 과정은 10과정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실업자 과정은 최대 5과정, 그리고 나머지 재직자 5과정 이렇게 신청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기존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작년도 17년도 인증평가 때 1년 인증 이상을 가지고 있는 훈련 기관을 말하고요. 이번에 새롭게 이제 추가된 내용이 실업자 과정이 행정처분 개수가 차감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신청 한도수는 아마 전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일부는 이제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적합과정수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실업자 과정은 행정처분 받은 과정의 2배수가 차감돼서 아마 적용이 돼서 나갈 거고요. 재직자 과정은 전체 신청 한도수에서 통합심사 적합 과정수가 차감돼서 나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 행정처분 왜 실업자에만 적용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재직자 과정은 원래 전체 신청 한도수를 산정할 때 이미 차감돼서 신청이 됐기 때문에 둘 다 이미 차감되어 그러니까 재직자 과정은 차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복할 필요가 없어서 실업자 과정만 차감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유의사항으로 보면 요 실적 산정 기준은 전체 신청 한도 신청 산출 기준과 동일하게 잡아서 그때의 기준과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하면 2배수에서 차감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실업자 국기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동일 국기 과정은 한 과정만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동일 과정을 이제 2과정, 3과정 신청하시는 기관들이 있으시면 중복 요구 판단해서 한 과정만 이제 저희가 적합 드린다는 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 및 방법은 저희 앞서서 이제 저희 사회자분께서 설명을 해드렸긴 했지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신청 기간 다음 주 월요일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예요. 이때까지 반드시 신청 완료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한 게 아니라 4일까지 신청 완료한 다음 이후에 그 과정에 한해서만 수정 보완이 가능하니까 반드시 신청 완료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결과는 아마 6월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통합심사 18년도 3회차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의사항 보시면 저희 이번에 회차 제한이 처음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신규 기관이나 이제 실업자 일반은 NCS 소분류 국기 직종별로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실업자 일반 5번, 국기는 1번까지 이제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성과 적정성 심사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기존 기관인 경우에도 혹시라도 운영 실적이 없다고 하면 신규 기관인과 동일하게 실업자 일반 5번, 국기 1번으로 제한이 되고요. 기존 기관들 중에서도 5명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성과 적정성 심사를 진행을 해서 이제 그 이상인 경우가 되면 일반은 동일하게 미제한이 되고 국기 훈련은 2회차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이제 유효기간 1년 초과하는 과정은 유효기간 동안 2회가 아닌 연 2회 제한, 이거는 이제 우수훈련 기관들은 1년씩 유효기간이 부여되는 게 아니라 많이 부여가 되잖아요. 많이 부여되는 그 기간들이 연 2회까지 이렇게 제한이 되고 있다. 전체 기간의 2회가 아니라 연 2회다라고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차 제한 예외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중장년 특화 사업은 이제 제외 인데요. 이제 해당되는 이제 아래 직종은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중장년 특화 사업은 이제 중장년 분들이 다시 새롭게 직업 훈련을 받고 제2의 이제 직업을 찾아가는 과정이라서 회차 제한이 제외된다는 거 한번 안내를 드리고요. 간호사, 이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장례 지도사는 아무래도 특수한 이제 자격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부침에 이제 시설 장비 기준,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편성 가이드까지 상세하게 안내를 했으니까 해당 기관은 이 부분을 확인하신 다음에 신청을 해주시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업주 위탁 과정 신청 시 유의사항은 신청 분야가 여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생산관리, 품질관리, 그리고 기술 경영만 신청이 가능하세요. 혹시라도 이제 중소기업 특화 사업 신청한다고 하면서 이 분야가 아니라 일반 사무 분야, 뭐 디자인 분야 이런 건 바로 기본 요건에서 이제 그 부적합 처리되시니까요. 해당 분야를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그 심사평가 시스템으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별도 서류가 있으세요. 별도 서류도 저희가 부침 자료에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 해당되는 서식 다운 받으셔서 다 작성하셔서 저희 쪽에 첨부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 특화는 이제 지역별 이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서울에 이제 신청하게 되시면 비수도권 의무도 50%는 이제 의무적으로 개설을 해야 된다는 이제 단서 조항이 있고요. 학급당 정원 30명 이내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해당 자격 신청 요건 확인하신 다음에 신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고수준 신기술 훈련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도입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 훈련 기간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도입이 되고요. 분야도 4차 이제 8개 요 직종에 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앞서 이제 중소기업 특화처럼 별도 서류가 있고 저희가 부침 자료에 안내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서류 다운 받으셔서 다 작성하셔서 업로드해 주시는 방식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통합심사 이제 절차와 거의 똑같고요. 이제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특화나 이제 고수준 신기술은 해당되는 요건들이 있으니까 그 요건에 부합되는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대사항은 이제 기준 단가 300%까지 지원이 가능하시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초과돼서 정산 대상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회계 증빙 서류는 반드시 보관을 하셨다가 나중에 정산 이제 심사 시작하실 때 이제 찾으실 일 없도록 유념을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저희 이제 개요고요. 이제 통합심사 절차랑 기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전체적인 심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개괄적인 심사 안에서 차례차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심사 이제 준비 단계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기존 기관들은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저희가 매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신청 자격은 무조건 1년 인증 이상 기간이어야 되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8년도 상반기 신규 기간 인증평가 참여하셔서 신청 가능은 하시지만 결과에 따라서 모두 부적합되실 수 있다. 인중예로 판정이 나면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자격 자체에서 1년 인증 이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훈련기간 사전 등록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실시간은 직종, 훈련 교강사 이게 정말 필수적인 건데요. 해당 기관이 운영하실 수 있는 NCS 소불리의 직종은 반드시 사전에 저희 쪽에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아 두어야지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러니까 신청받지 않은 과정을 승인받지 않은 과정을 저희 쪽에 신청하셨다고 하면 기본 요건 심사에서 해당 과정이 부적합이 되니까 운영하시고자 하는 NCS 소불료 확인하시고 그게 승인이 지금 받아 있는지 혹시 받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실시간은 직종 신청하셔서 승인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훈련 교강사는 이제 훈련 교강사가 개인이 이제 HRD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정보 올리시고 저희 쪽에 승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훈련기관에게 정보를 공개해야지 훈련기관이 그 강사를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 선제적으로 다 이루어져야지 과정 신청하실 때 교강사를 끌어오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아마 이제 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잘 승인을 받으셨는지 정보 공개가 되시면 아마 점수도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미리 사전에 한 번씩 다 검증하시고 과정 신청에 이제 진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행정 지원 시스템에 시설 장비 교재 미리 사전에 등록을 해주셔야지 요 정보를 끌어다가 저희 통합심사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미리 다 이제 먼저 파일 첨부랑 해놓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저희 이제 신청 마감이 되면 저희 쪽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직종 분류 검토예요. 직종 분류 검토는 직종을 분류하는 검토 작업인데 우선 대부분 이제 NCS 적용 과정은 주 직종해서 1시간이라도 많은 이제 편성된 과정이 NCS 직종이라고 바로 뜨는데 NCS 비적용 과정은 훈련 기간이 임의로 NCS 직종을 지정해서 과정 편성을 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훈련비가 NCS 직종 단가로 지원이 되고 있고 NCS별로 취업률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 NCS가 적정하게 잘 분류하셔서 신청을 했는지 저희 쪽에서 검토를 진행을 하고 혹시라도 잘못 이제 NCS를 잡고 들어오신 분이라면 저희 쪽에서 변경을 해드리는 그런 이제 검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잘못 실수하신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절차
절차이기 때문에 따로 적합, 부적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변경이 되면 맨 처음에 신청하셨던 그 NCS 단가가 아니라 변경된 단가로 이제 지원을 받게 되시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심사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기본 요건 심사를 저희 쪽에서 진행을 합니다. 기본 요건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이제 심사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강의실 혹은 뭐 훈련 시간 혹은 뭐 행정처분 여부, 앞서 말씀드린 실시 가능 직종 여부 등등 간단하게 기본적인 걸 잘 갖추었는지를 우선 심사를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는 적합, 부적합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뭐 실시 가능 직종 승인 안 받았거나 행정처분 동일 과정 신청했을 때, 이럴 때는 바로 부적합이 되고요. 이런 기본 요건이 모두 다 적합으로 된다면 그 이후에 훈련 과정 적합성 심사로 넘어가게 돼요. 훈련과정 적합성 심사는 그 안에 3가지가 있어요. 이제 신청 제한 분야, 과정 적정성, 성과 적정성. 이렇게 3단계의 심사가 있는데, 신청 제한 분야는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선별하는 심사예요. 그래서 신청을 제한하는 거를 선별하는 심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좀 사업별로 구분이 되는데, 굳이 뭐 취미, 교양, 저희는 이제 직업 훈련은 취업률 이런 것들이 목표잖아요. 그 목표가 이제 위배되는 과정들, 이 과정들을 선별해서 심사를 하고요. 여기서 부적합이 되면 또 바로 부적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청 제한 심사에서 이제 다 적합을 된 과정들이 과정 적정성 심사로 넘어가는데, 과정 적정성은 말 그대로 과정의 적정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내용, 뭐 목표, 교재, 뭐 장비, 훈련 교강사, 훈련 방법 등등 훈련 과정이 잘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 보는 심사고요. 이제 보통 이제 재직자 과정은 과정 적정성 이제 심사에서 끝나죠. 그래서 과정 적정성에서 적합을 받으면 재직자 과정은 최종 적합을 받게 되고, 이제 실업자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 적정성으로 넘어가요. 근데 신규 기관들은 이제 제한이 걸리는 걸로 해서 실업자 과정은 5개, 국기 과정 1개라고 해서 그냥 끝나고요. 기존 기관은 이제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이제 직종별로 NCS 소분류 국기 직종별 5인 이상의 이제 실적을 가진 기관들만 성과 적정성을 심사를 진행을 해서 거기서 적합, 부적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아래 이제 훈련비 심사가 있어요. 훈련비 심사는 우리 과정은 굉장히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라고 신청하는 고급 특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심사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훈련비보다 저희가 NCS 기준 단가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신청해 주신 과정들이 정말로 지원이 많이 필요한 과정인지 보는 거고요. 요거에서는 이제 인정이 되면은 본인들이 신청한 그 과정 그 금액대로 실비를 인정을 해주거나, 혹은 실비보다 조금 낮지만 NCS 기준 단가보다는 조금 높다 이러면 실비를 조정해 주거나, 고급 특화 과정으로 넣었지만 아니다, 너네는 그냥 일반 과정이야 라고 하면 그냥 일반 과정으로 판단해서 기준 단가로 지원이 되거나, 이렇게 돼서 훈련비 심사는 이제 신청한 과정들만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도 이제 훈련비 심사에서는 모두 이제 적합 안에서 이제 조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저희 통합 심사가 진행이 되고, 결과가 난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부적합 받으신 과정들은 이의 심사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의 심사를 이제 어떠한 내용으로 이제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그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동일하게 해당 항목에 대해서 심사를 한 번 더 진행을 하고 결과를 내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는 걸 안내를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각 심사 단계별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종 분류 검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NCS 비적용 과정에 대해서 NCS 직종 코드가 적정하게 들어갔는지 검토하는 거고요. 검토 후에는 이제 변경된 직종으로 취업률이나 NCS 단가가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검토는 어떻게 하냐라고 보면 각 직종과 이제 훈련 전문가에게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제 과정을 다 보내드리고 또 저희 심평원에 와서 집체로 모여서 검토 심의회를 개최를 해요. 그래서 한 가정 한 가정마다 그 능력 단위랑 이런 거 이제 비교를 해보고 어디가 적정한지 결과를 반영을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기본 요건 심사 들어가면은요, 신청 자격, 과정 편성 기본 요건, NCS 적용 필수 기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여기 어디 하나라도 부적합이 되면 최종 부적합이 돼요. 첫 번째로 훈련기간 신청 자격은요, 실시간은 직종 승인 받은 그 직종만 신청이 가능하고, 혹은 이제 사업주 단체 시설로 이제 인정을 받은 시설이 있으세요. 이 기관은 사업주 훈련만 가능해요. 사업주 단체 시설이 실업자나 근로자 과정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부적합됩니다. 다만 사업주 단체 시설이지만 평생교육 시설이거나 이제 인정을 새로 이제 추가로 받았거나 직훈 시설로 또 다시 이제 인정을 받으면 이제 근로자 훈련이나 실업자 훈련도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제 행정처분 내역을 반영을 하는데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 과정과 동일한 과정으로 이제 신청을 하시면 그 과정은 저희가 동일성 그 심사를 진행한 다음에 동일하다 판단이 되면 요거는 부적합이 됩니다. 그 두 번째 이제 과정 편성 기본 요건인데요. 시간 및 기간, 뭐 강의실 면적 최소 기준 충족 여부 이런 거 보는데 의외로 한두 과정씩 꼭 떨어져요. 그래서 1일 8시간이 기준이에요. 8시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훈련생도 1일 8시간 초과해서 이제 그 훈련을 시킬 수가 없는데 8시간 초과해서 들어오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또 NCS 적용 여부, 가능 여부 요것도 저희가 부침 자료에 다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BNCS 과정으로 신청을 하셨다라고 하면 요 부침 자료 한번 들어가서 내가 신청한 과정이 NCS 혹시 적용 가능한 건 아닌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많은 과정들이 생각보다 여기서도 많이 부적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NCS 적용 필수 기준은 이제 NCS 적용 과정 이제 40% 이상 적용해야 되고, 이제 보통은 이제 그 능력 단위 하위 능력 단위 다 편성해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들 원래는 다 편성해야 하지만 혹시라도 제외하거나 추가하실 수가 있잖아요. 제외하거나 추가하셨을 때는 왜 제외했는지, 왜 추가했는지 반드시 사유를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 그 사유가 적정한지 저희가 심사를 해요. 어떤 분들은 점점점 없음, 내가 필요해서 이렇게 되게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걸 부적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과정이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뭐 제외했다, 혹은 추가했다라는 내용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자료실에 예시를 다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능력 단위를 제외하거나 추가할 때는 그 예시 참고해서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고요. 다만 자격증 취득 과정은 능력 단위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때 사유 기재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왜냐하면 자격증은 사실 커리큘럼에 뻔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이유 자체가 자격증 취득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굳이 적어주지 않으셔도 되도록 저희가 지난번 심사부터 안내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재직자 훈련 수행점검 편성 시 과정 적정성 심사에서 편성 검토한다, 이거는요. 실업자는 무조건 능력 단위 기준으로 이제 과정 편성을 하지만 재직자는 이제 과정이 짧다 보니 능력 단위 요소로도 편성할 수 있었고, 지난번 심사부터 수행 준거로도 편성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근데 수행 준거는 그 안에서 필요한 수행 준거만 쓸 수도 있지만 굉장히 단순한 수행 준거만 끌어다 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뒷단에 있는 과정 적정성 심사에서 심사위원분들이 적정한 수행 증거를 찾았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기본 요건 심사가 끝나고요. 여기서 다 적합을 받은 다음에는 과정 적합성 심사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과정 적합성 심사에서 첫 번째로 하는 게 신청 제한 분야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과정에게는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심사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직종별 훈련 전문가들한테 온라인으로 이 과정들을 다 저희가 보내고 그분들이 다 이제 모여서 이 과정은 굳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다 선별하는 심사위원회가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유의사항은 제가 지금 뭐 자료집 보시면 알겠지만은 주의 키워드랑 이제 다 이제 논리 체계도를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사업에 따라서 적용되는 범위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사업주 위탁은 사업주가 맡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사상식이나 교양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이 일부 신청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근로자나 실업자 과정은 좀 더 엄격하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해당 사업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반드시 그거 확인하셔서 신청을 하시고요. NCS 기반 이제 훈련 기준이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신청 제한일 수가 있어요. NCS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지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직업 훈련을 하는 거지 그거 자체가 모두 다 뭐 신청 제한 저희 직업 훈련에 다 허용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NCS 개발이 됐다 하더라도 신청 제한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요거 기준은 저희가 저 법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자 규정, 근로자 규정, 사업주 규정 다 나와 있고요. 제가 통합해서 이렇게 써드렸고 이거 한번 설명의 자료집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체계도 지금 자료집 보시면 하나하나 다 나와 있어요. 굉장히 단순하게 나와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뭐 실업자 훈련인가? 뭐 주의 키워드 포함되는가? 부적합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게 있고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좀 많이 실수하는 걸로 저희가 예를 들었어요. 보면 교육 및 보육 관련 분야는 전문적 지식 기초로 해서 신청 제한이 된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어린이집 쪽에 이제 부정훈련이 굉장히 많았고 또 이제 방과 후 교사는 이제 취지상 이제 초등학교나 이제 중학교 이런 학생들이나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좀 교육학적 목적이 굉장히 강하다 직업 훈련보다는 이런 약간 정책적인 이런 논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신청한 과정이 보육 관련 NCS 수준 적용하였는가? 만약에 아니다. 바로 부적합되는 거예요. 그 yes 넘어가면 사업주 위탁 훈련인가 내가 사업주 훈련을 신청하지 않았다. 바로 부적합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따라가셔서 해당되는 분야를 혹시 신청하셨다고 하면 이 논리체계도 한번 따라가서 보셔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옆에 주의 키워드 있어요. 방과 후 아동 있으면 보통 이렇게 주의 키워드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사실 이걸 이렇게 넣었다고 하더라도 좀 취지나 목적을 보고 저희가 심사위원을 판단하지만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의 키워드에 있는 내용은 그냥 과정 신청서에 아예 기입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과정에서 이제 혹시라도 실수를 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주의 키워드 내용이 있는 거는 그냥 쓰지 않는 걸로 생각하시고 요거 한 번씩 다 이제 분야별로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그 내용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신청 제한 분야에서는 이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나고요. 여기서 다 적합된 과정들이 이제 과정 적정성 심사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과정 적정성 심사는 훈련 내용, 뭐 교강사, 시설, 방법, 뭐 이런 장비, 이런 적정성 또는 우수성을 심사를 하고요. 한 가지 항목이라도 미흡이 되면 이것도 부적합이 됩니다. 우선은 보시면 이제 차례차례 제가 볼 건데 첫 번째 훈련 내용이에요. 훈련 과정명과 목표와 대상 수준 그리고 훈련 기간 산정
교재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 이제 심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 되게 강조된 게 앞서 설명한 것처럼 훈련 시간이에요. 훈련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훈련생들도 빨리 훈련 이제 받고 취업하고 싶은데 너무 기간이 딜레이 된다, 이런 민원도 있고, 과정 편성 자체도 제가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융합과정을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동일한 능력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NCS 전경교과에 이제 능력 단위 쓰고 BNCS 교과에 동일한 과목을 쓰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으셨었어요. 점점점 이게 증가하면서 이게 조금 더 강하게 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래서 저희가 예시를 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도면 해동 능력 단위 서로 다른 이제 능력 단위에서 끌어와 쓰거나, 이제 포토샵처럼 이제 NCS 교과 편성하고 BNCS에 또 편성하거나, 혹은 이제 너무 직무 능력과 거리가 먼 뭐 오리엔테이션 수료식 혹은 뭐 취업 컨설팅 이런 거를 많이 편성하게 되면 부적합이 되니까, 혹시라도 이제 과정 편성하실 때 해당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아마 직종별 부적합 가이드에 다 사례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훈련 시간을 이제 볼 거고, 실업자 국기 볼 거예요. 실업자 국기 가이드 저희가 16일 날 저희 자료실에 올라가 있고요. 새롭게 이제 신규 직종 때 12가지도 저희가 가이드 다 편성해서 올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처음 이제 신규 직종 신청하신다라고 하면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시고, 기존에 이제 잘 이제 신청하셔서 이제 적합 받으셨던 분들은 그것도 한번 이제 참고해서 보셔서 다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행 준거 조정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 단위 요소로 편성한 재직자 훈련 이제 수행 준거로 이제 편성하실 수 있고, 요거에 대해서도 저희 이제 훈련 내용 과정적정성 심사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보면 이제 국기 편성 가이드 이제 여러 이런 형태로 나와 있고요. 권장, 선택 이렇게 있어서, 권장은 대부분 다 웬만하면 이제 권장해서 편성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택은 이제 선택하셔서 그 안에서 이제 편성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행 준거는 이제 뒷단에서 이제 HID에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전산에서 이제 예해서 수행 준거 내용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도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훈련 방법이에요. 훈련 방법은 이제 교수학습 방법이랑 이제 평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이제 참고해서 저희가 부침 자료에 안내를 해드렸는데,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여기 자리는 아니지만 백스코 다른 데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통 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강의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강의법이라고 많이들 선택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건 강의법인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막 만들어서 보여주고 앞서서 훈련생들이 이걸 따라한다, 이거는 실습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선생님들이 이걸 잘 모르시고 다 강의법으로 넣으셔가지고 부적합이 많이 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걔도 안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강의도 하면서 훈련생들이 따라해서 실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혼합법을 선택을 하시고 그 안에 강의법 플러스 훈련생 실습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혹은 기타 넣으시고 이제 훈련 기간만에 이제 독창적인 뭐 교사학습 방법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아직도 이거를 굉장히 많이 안내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강의법이라고만 써서 부적합 받으시고, 이의 신청 때 이제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한다라고 이제 넣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는 전산에도 요거 한 번 더 안내할 수 있도록 강조를 해놨으니까 실수하는 일 없도록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또 기타 선택하시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뭐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부적합이 돼요. 그러니까 요것도 기타라고 만약에 선택하시면 반드시 꼭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평가 방법 선택할 때 저희가 NCS 훈련 패키지에 있는 권고된 평가 방법을 참고하지만, 직종별 부적합 사례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NCS 훈련 패키지가 우선 잘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좀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직종별 부적합 사례에 이제 보여주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무슨 프로그램 제작, 뭐 게임 컨텐츠 제작, 근데
그게 서술형으로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실습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럴 경우에는 부적합 사례에 부적합하겠다라고 예를 들어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NCS 훈련 패키지에 나와 있지만 부적합 사례에 안내가 되었기 때문에 부적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직종별 부적합 사례를 보시고 거기에 없는지 확인하시고 훈련 패키지 활용하셔서 평가 방법 선택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 수학법 방법 이제 12개 이제 부침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적합한 거 이제 선택하시면 되고, 기타 혼합형은 저희가 이렇게까지 안내해드렸으니까 반드시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평가 방법도 이제 NCS 훈련 패키지 활용해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이제 훈련 교강사예요. 훈련 교강사는 이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시행령 27조 충족해야 되는 게 이제 기본 전제고요. 사실 이제 작년 3월 2017년도 3월 이후부터는 이제 NCS 강사 이제 본인이 직접 등록하시면서 시행령에 미달되신 분들은 저희가 승인을 안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미 대부분은 근로자 이제 시행령에 충족하지만 예전에 이제 16년도에 이제 훈련기간이 일괄 등록했을 때는 그분들은 아직 잔존에 있기 때문에 때로 이제 시행령에 미달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훈련 저희가 심사를 진행을 할 때 시행령에 적합한지 우선 먼저 보고요. 앞서 저희 센터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 아주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승인받은 게 이제 소분류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훈련 교과목과 적합한지를 또 한 번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교과목과 낮은 경우 있어요. 피부 미용 경력에서 뭐 100점 받았지만 이분 헤어 실무에 배정이 됐다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부적합되고, 혹은 또 이제 교과목의 요구 수준보다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면 우선 시행령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승인은 받아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기능장 과정이다. 그러면 이분은 아직 가르치기는 다소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부적합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해당 교과목과 그 교강사가 적합하게 매칭이 되어 있는지 단순히 점수만 보시지 마시고 교과목과의 이게 매칭을 한 번 더 확인하신 다음에 신청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배정 기준은 3인까지 배정이 되고요. NCS 확인 강사만 배정이 가능하세요. 자, 이제 시행령 한번 이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설이에요. 시설은 이제 대상 정원수 방법 대비 면적과 종류의 적정성 심사하는데 이제 시설 조건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 한번 확인하시면 되는데 저번 심사부터 처음 도입된 게 시설 조건부입니다. 시설 조건부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실업자 국기 같은 경우에 부대 시설에 한해서예요. 부대 시설이 미보유되거나 미흡할 때는 보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복수 시설이에요. 복수 시설은 적합한 시설이랑 부적합한 시설을 만약에 둘 다 올리셨을 때는 저희가 조건부를 드려요. 요거 부적합된 거 삭제하셔야 합니다라고 조건부를 드리고, 만약에 미흡 시설만 올렸을 때는 그건 바로 그냥 부적합이 되세요. 원래는 시설에 조건부가 없었었는데 왜 이게 도입이 됐냐? 그러니까 어떤 한 기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합 시설, 부적합 시설을 이제 혼재해서 올리셨는데 적합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활용할 것이라 믿고 이제 적합을 부여를 했죠. 근데 나중에 부적합된 시설로 운영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과정심사 때 너네가 적합을 주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약간 언쟁이 붙은 적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미흡 시설은 무조건 등록할 수 없도록 하자, 이 취지에서 미흡 시설을 혼재해서 올렸을 때는 삭제할 수 있도록 조건부를 부여를 하고요. 다만 이제 미흡 시설만 올릴 경우는 바로 부적합 된다는 거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복수 시설, 이제 동일 용도의 시설은 한 개만 이제 등록하셔도 된다, 이것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련 장비예요. 저번 심사부터 이것도 바뀌었죠. 예전에는 NCS 적용 과정만 장비 조건부가 나갔는데 이제는 비적용 과정도 모두 장비 조건부가 나갑니다. 그렇다는 건 장비에서는 부적합 나올 일이 없다라는 뜻이죠. 조건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과정 조건부가 적용이 됐고, 다만 어떤 훈련 기간은 처음부터 장비를 잘 구비를 해서
적합을 받았고 어떤 기관은 장비를 좀 미흡하게 했는데 조건부를 받아 적합을 받았다. 이 두 가정에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장비 조건부 판정할 때 훈련 장비 최저 점수를 부여를 해요. 이게 뒤에 있는 성과 적정성 심사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장비를 구비를 하시면 처음부터 다 이제 구비를 잘 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고요. 조건부를 받게 되면 나름 이제 변별력이 있는 거에 따라서 성과 적정성에서 조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안내를 드리고요. 장비 등록할 때 사양 및 규제를 반드시 비고란에 기재하도록 안내를 드리도록 있어요. 여기 비고.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제 훈련 과정 운영하시다가 보면 이제 주무관님들께서 지도 감독 나가세요. 근데 여기에 뭐 삼성 무슨 컴퓨터 아니면 뭐 3M 뭐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적어 놓으시면 갔을 때 이 정보를 가지고 지도 감독 하시는 분들은 왜 이거랑 다릅니까? 라는 이런 식의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을 어떻게 쓰는지 사용하는 용도와 기능을 적어 주시면 해당 브랜드가 달라지더라도 이제 하시다가 이제 운영하시다가 보면은 이제 장비를 새로 구비하셔야 될 수도 있고 교체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를 이제 대비를 해서 반드시 비고란에 어떤 뭐 기막에 어떤 뭐 전동 스키링 이런 식으로 용도를 반드시 적어 주셔서 지도 감독 받을 때 불이익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또 훈련 재료 과정에서는 사실 저희가 재료는 보지는 않지만 훈련생에게 재료는 반드시 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훈련 재료까지 심사를 해야 된다. 이제 본부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사실 과정의 특성상 그리고 지역의 이제 특성상 재료를 다 저희가 뭐 볼 수도 없고 이제 훈련 기관에서 그것까지 또 다 저희 이제 올리기도 힘드실 거고.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지도 감독할 때 훈련 그 생한테 제공되어야 하는 재료가 제공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좀 강조해서 훈련 기관들한테 알려달라고 하셔서 이거 제가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재직자 과정이 만약에 적합을 받으면 끝나고요. 실업자 과정은 이제 성과 적정성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신규 기관은 아까 회차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신규 기관도 사실 과정 적합성 심사에서 끝나요. 그리고 이제 기존 기관들 중에서 그 NCS 소분류 그리고 국기 직종별 5인 이상인 기관들만 이제 성과 적정성 심사를 진행을 하는데 실정 산정 기간은 이제 16년도 9월부터 17년도 8월까지예요. 이게 취업률을 6개월까지 보고 고용 유지를 3개월까지 보기 때문에 9개월을 앞당겨서 1년을 봐서 이 기간이 산정이 되었고 이거를 이제 최근 1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 적정성 심사 배정 구성은 총 100점 중에서 성과 지수를 85점 볼 거고 성과 창출 가능성을 15점을 볼 거예요. 이 세부적인 배점 볼게요. 성과 지수는 직종별 취업률, 고용 유지율, 그리고 훈련생 만족도. 훈련생 만족도는 보통 수강평 작성하시잖아요. 그걸 데이터를 받아서 환산할 거고 이제 이수자 평가는 이수자 실시했던 평가 점수 환산. 그리고 중도 탈락률은 여기 중탈률을 이제 비율해서 차감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성과 지수를 좀 볼 거고요. 성과 창출 가능성은 앞서 말씀드린 그 과정 적정성 심사 점수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강사 방법, 아까 말했던 장비 조건부는 여기서 최저 점수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 방법 장비 요거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여기 이제 점수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로 보고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직종별 취업률에서는 70% 이상 수료한 다음에 6개월 이내 취업률 요거 이제 조기 취업자까지 포함해서 볼 거고 이제 규모별로 많은 인원을 취업시켰다라고 하면 가중치 부여를 해드릴 거고 또 취성패 1유형 취약계층 이쪽도 이제 한 명을 1.5배로 가중치 부여해서 이제 취업률 산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고용 유지율도 고용 유지 인원이 많을수록 가중치 부여가 될 거고요. 고용 가입 취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0점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생 만족도, 이수자 평가, 중탈률은 이제 아시는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청가 창출 가능성도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죠. 앞에 드린 그 과정 적정성 심사에 나오는 그 항목에 대한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회차 제한이 이렇게 달라진다. 그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훈련비 심사예요. 훈련비 심사는 이제 신청하실 때 우리 과정은 고급 및 특화 과정입니다 라고 신청을 해주시는 과정에 대해서 정부 지원 기준 훈련비를 결정을 해주는 과정이고요. 신청을 해주시면 그거에 따라 이제 심의가 열리고 심사를 진행을 해서 결과가 나오고, 이거는 이제 그 사업주 위탁 근로자 개인 이번에 도입이 되는 고수준 신기술 훈련 과정도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보면 필수 기준이 우선 먼저 있습니다. 필수 기준은 첫 번째로 1번, 2번 둘 다 필수 기준인데, 첫 번째로 훈련 강사예요. 고급 및 특화 과정 혹은 뭐 중소기업 특화, 고수준 신기술 딱 들었을 때 이 과정은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과정의 수준이 높으려면 훈련 교강사의 수준도 굉장히 우수해야 해요. 그래서 이것이 필수 기준인데, 교강사의 전공이나 경력이나 자격 등이 매우 우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 요건들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두 번째로는 고수준 신기술, 뭐 중소기업 특화 혹은 고급 및 특화면 과정도 우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정이 각 이제 사업별로 조금씩 이제 요건이 다를 건데요. 그러니까 그냥 고급 및 특화 과정일 경우에는 레벨 5 수준 이상, 뭐 중소기업 특화 같은 경우는 해당 분야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두 가지만 되는 거. 그 생산관리 품질과 있는 기술 경영만 된다는 거, 그리고 고수준 신기술은 레벨 6면서 8개 분야여야 된다는 거. 요 요건이 다 있는데 요 1번, 2번이 필수적으로 이제 갖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4번 여기에서 한 개 이상 충족이 돼야 되는데, 무언가 하면 우선 훈련 대상자입니다. 훈련 대상자가 뭐 좀 고학력자거나 아니면은 좀 관리자라거나 이런 식으로 고급 및 특화 과정을 이수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도의 어느 정도 이상의 무언가를 갖추신 분들이어야 되거나, 혹은 고가의 이제 실습 장비가 들어가는 뭐 산업에서 요구하는 최신 뭐 과정이라거나, 요 이제 3번, 4번 중에 한 가지 이상 충족돼야지,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라던가 1번, 2번, 4번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충족이 돼야지 이 과정을 운영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조금 다르니까 한번 확인을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효기간 연장 심사예요. 해당 과정 잘 운영하고 계시다가 그냥 심사하지 않고 그대로 한 번 더 운영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는 심사고요. 이 과정은 아마 목록화가 돼서 이제 전산에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정 왜 안 보여? 라고 하시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과정이시니까 그거는 이제 뭐가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만료 예정인 과정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해서 저희가 부여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1년에서 2번 이상 받으셨다라고 하면 다시 그때는 이제 새롭게 신청을 해주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공고를 2주 전부터 이제 개시 실적을 보유해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운영했던 과정이어야지 이것을 연장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시 실적 보유를 해야 되고, 이제 현재 통합심사 인정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인증평가에서 1년 인증 이제 보유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과정 운영하셨는데 이번에 인증회 받으셨다. 그럼 유효기간 연장심사도 신청하실 수가 없으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훈련과정 편성의 변경이 필요 없는 과정, 이거는 이제 자격증 과정이나 이제 중간에 출제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출제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과정의 의미가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혹은 이제 NCS 훈련 기준이 개발이 됨에 따라서 예전에 이제 BNCS 과정으로 인정받으셔서 운영했다라고 하시면 새롭게 NCS 적용 편성하셔서 신청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편성이 변경이 필요한 과정들은 저희가 부적합을 이제 내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요건을 다 충족하는 재직자 과정은 바로 운영하실 수가 있으시고, 이제 여기에서 적합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자 과정은 성과 적정 심사 후에 이제 결과가 반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별도 심사, 통합 심사 다 안내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의 심사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뭔가가 이제 잘못 심사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 쪽에 이제 이의 신청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신데, 이제 본심 상세에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판정의 적정성을 이제 재검토하는 심사예요. 이제 심사위원분들도 좀 저희가 일부 바꿔서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해당되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재심사를 신청을 하고요. 다만 이제 입력한 내용들은 수정 보완이 불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심사라는 거는 심사 자체의 절차나 내용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수용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뭐 내용 자체를 수정이나 이제 보완할 수가 없고, 혹은 이제 훈련 기간이 좀 실수를 하셨다, 이번에 좀 어떻게 봐달라, 이런 식으로 이의신청 사유를 생각보다 많이 작성을 해주시는데, 저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건 저희가 어떻게 수용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훈련 기간에 실수를 하셔서 부적합을 받으셨다라고 하시면 그냥 다음 심사를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안내를 드리고요. 혹시라도 이 심사를 신청해서 이제 진행 중인 과정은 조건부 신청이나 실시 전환이 불가하세요. 실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건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의 번복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 심사를 진행 중인 과정은 다른 것들은 잠시 멈추시고 이의심사 결과를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개요랑 이제 통합심사 절차 및 기준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혹시라도 조금 궁금하신 사항은 이따 질의사항을 통해서 또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